안녕하세요.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. 오늘은 5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.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요즘에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 보면 좀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있어서요.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뭐 민주당이야 뭐 항상 여당을 그냥 헐뜯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헐뜯고 뭐 김건희 여사를 헐뜯고 그냥 막 그냥 흔들고 뭐하는 뭐 그런 당 뭐 옛날에는 뭐 더 잘했나요? 뭐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그렇다 치고 뭐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전당대 그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이재명 사건이라든지 뭐 조사를 하겠죠. 그거는 뭐 두고 보면 아는 거고요. 근데 국민의힘 말이죠. 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뭐 115명 된다 그러는데요. 나 그 의원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?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국민의힘 여론조사 하게 되면 아마 30% 안에 20%대에 들었을 겁니다. 아마 도무지 뭐 제대로 하는 거가 있어요. 뭐 이러는 가운데서 그 김기현 당대표가 새로 됐는데요. 지금 여당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김재원 그 최고 태영호 최고위원을 징계를 논의를 시작한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. 아니 김재원 의원이나 태영호 의원이 뭐가 틀린 말이 했습니까? 그 정도의 국회의원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무슨 징계 논의를 해서 무슨 저 당 무슨 징계위원회에서 뭐 출당을 하느니 뭐 제명을 하느니 별 얘기를 다 하는데요. 나 도대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에 지금 현재 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. 김재호 의원 여러분들 얘기한 거 지난번에 기억하시죠? 뭐 5.18 그것을 5.18 그 사태 그거를 헌법적신에 저거 한다. 그건 안 된다. 못 한다. 아니 솔직히 5.18 사건은요. 어찌됐든지 그 당시 여러분들 솔직히 옛말에 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했다고요. 아 말이 입도 삐뚤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말을 왜 똑바로 못해요. 5.18은 사건은요. 그 당시에 이유를 불문하고 정부군에 대해서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대항해 싸웠던 거 아니에요. 그 무기만 대항하지 않았으면 그랬으면 정말 역사에 남는 민주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나 폭력을 가지고 정부군에 대항했다. 그거는요 어느 뭐라고 보나 그거는 그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. 그래서 5.18은요 5.18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. 물론 거기 그 중에는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아무 죄 없이 그 정부군과 대결하고 투쟁을 벌이던 사람들이 아닌 민간인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죠.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고 그분들을 갖다가 잘 진짜 보살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이해됩니다. 그러나 그 5.18 때 그 사건 때 저는 그 뭐 TV 중계하는 걸 보았습니다만 정부에 있는 그 무기고를 탈취해서 그래서 그 총을 들고 그리고 정부에 있는 뭐 장갑차라든가 이 차를 갖다 탈취해 가지고 그걸 막 시내 끌고 다니면서 무정부 상태로 여기 했잖아요. 그러면 어느 나라가 그 정부가 그걸 그냥 관망하고 내버려 둬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. 인도의 간디 같이 무정부 저항을 했다면
정말 국민들의 영웅으로 나타날 겁니다. 그래서 5.18의 문제는 저는요, 지금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잘못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또 김재원 의원이 정광훈 목사는 보수를 대통합했다,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솔직히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코로나 시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비리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화문에서 집회를 했잖아요.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집회에 나온 거예요.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쓴 건 사실 아닙니까? 뭐 보수 대통합을 했든지 뭐 했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세세계 무슨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요. 일단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때는요. 그쪽에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그 방송에서 제대로 방송을 안 해서 그렇죠. 거기 가보신 분들은요.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우리 국민들이 모였습니다. 거기에 온 분들은요. 다 자발적으로 왔잖아요. 예? 자기들 돈 들여서 차를 타고 거기 가서 시간 보내고 자기들이 점심도 사 먹고 저녁도 사 먹고 이러면서 그렇게 모였던 거 아닙니까? 그게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되죠. 거기에 대해서 김재우 의원을 갖다가 징계한다.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. 그리고 태영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. 태영호 의원도 5.18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태영호 의원이 제주도 4.3 사건에 대해서 그거는 김일성이가 그 지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주도에 김달삼이게 주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정부 남한 정부만 그 투표를 하려고 선거를 하려고 했던 거를 그걸 뒤엎기 위해서 제주 4.3 사건이 발단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그것도 정부군이 가서 제압을 하다가 거기를 제주도에 가서 하다가 교전이 일어나면서 애매한 그 가족이나 민간이 살상된 거 사망한 거 우리 국민들 웬만큼 그 역사 지식이 있으면 다 압니다. 근데 그 근본적인 것은 그 4.3 사건은 정말 그 남로당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것만큼은 여러 가지 증언이나 그 역사적인 사실로 그렇게 나타났잖아요. 뭐 여수 반란 사건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이북에 있을 때 태영호 의원이 이북에서 학교 다닐 적에 이북의 역사책에 나오는 이북의 책에 나오는 걸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 배웠다 그렇게 알고 있다. 그러면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깊이 있게 전문가를 동원해서 조사를 하든지 그러지 그 말했다고 국민의힘 여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논리를 시작한다. 징계를 논의한다. 이거는요 국민의힘이 나약한 여당입니다. 이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생각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한 분하고 115명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그 비교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갖다가 으뜸을 치지 국민의힘의 의원들 같다면 저는 거기서 비교도 안 됩니다. 그분들 숫자만 많지 머리도 그리고 민주당과 싸우는 전투력도 없고 민주당에 대해서 대항력도 없고 난 도대체가 그 정도 그런 의원들 다음에 내년도에 또 그렇게 당선된다면요 이 나라 괜히 숫자만 늘리기지 아무 소용없습니다. 그게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든지 김재은 의원과 태영호 의원의 징계 논의에 대해서는 저는요 저도 정치적으로 있어봤고 또 여러 가지 오랜 동안 다 지키고 또 신문도 보면서 다 쭉 지켜봤지만 나 그 두 분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전 판단이 쓰질 않아요. 이해가 되질 않아요. 아니 그 정도 그 국회의원이
이 면책 특권이 있고 또 불체포 특권도 있고 그런데 국회의원이 또 최고위원까지 당선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징계한다. 그 나는 국민의힘에 있는 지금 현재 지도부가 도대체가 어떤 생각이고 어떤 기준이고 어떤 사람의 그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.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김재우 의원과 태영호 의원이 징계받는 것이 마땅합니까? 아니 그 정도의 그 말을 한 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더 문제거리가 많고 그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무슨 전당대회니 그 무슨 돈봉투당 대회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하고 보는데 그런 데에서 쪼목쪼목 저격을 하고 거기서 대항을 하고 거기서 비판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없고 입 다물이고 있고 자당에 있는 의원들 갖다가 무슨 이 의원으로서 할 말을 가지고 무슨 당을 갖다가 무슨 흔들어 놓고 당을 갖다가 무슨 지탄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징계한다. 전 납득이 안 갑니다. 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. 이것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요. 이런 식으로 해서는요. 내년도의 선거에 국민의힘에서 과반수 이상 차전되는 게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. 더군다나 지금 현재 그 정광훈 목사, 광화문 세력, 정광훈 목사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고 뭐해서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아주 지금 현재 그 자유통일당인가 뭐 당을 갖다가 다시 뭐 일으키겠다, 세우겠다, 모았다 이렇게 하는데요. 이렇게 되면요 내년에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125석 현재 의석을 차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지금 현재 보수 세력이 전부 다 하나로 딸딸 뭉쳐야 되는데요. 이렇게 뭐 갈라지게 되면 안 됩니다. 지금도 국민의힘에 있는 이준석이나 유승민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. 자당을 갖다가 흔드는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. 그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. 꼭 민주당 같아요. 민주당보다 더 할지도 몰라.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는 못해. 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. 그쪽 라인하고 같은 건지 그쪽에 물이 들은 건지 나는 도무지 요즘에는 참 아리숭해요. 이래가지고 내년도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로 끝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 듭니다. 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.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끝내야 이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고 외교가 좋아지고 안보가 튼튼하고 젊은이들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나라가 안정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접니다. 그러나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저는 솔직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사람들 가지고는 이 나라를 앞으로 이 정당에서 민주당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김재원 의원 그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의 그 지난번에 발언 가지고 지금 징계를 한다는 거는요. 그거는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재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차라리 그 사람들보다 이준석이나 유승민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, 그쪽의 일파들,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부 총질하는 사람, 대통령을 매일 헐뜯는 사람. 민주당하고 똑같잖아요. 민주당보다도 어떤 때는 더 할 때도 있어요. 민주당이야 뭐 야당이니까 무슨 반대당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요. 차당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많습니다.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힘 내년에 과반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정말 걱정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 그 아침 방송은
태용 의원하고 김재 의원의 그 발언에 무엇이 그렇게 문제냐? 내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생각합니다. 아까 말씀 제가 다 드렸잖아요.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잖아요.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하십니까? 그분들이 징계를 받아야 될 입장의 그 발언이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답답합니다. 참 국민의힘에 지금 현재 김기현 그 당대표를 비롯한 그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참 저는 나약하고요. 지금 여당과 대결해서 여당으로 있으면서 야당과 대결하는 데 대해서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. 그 정도가 아주 안 됩니다. 저는 김기현 당대표도 이런 식으로 내년 거제 선거 때까지 끌고 나가기가 되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.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심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